물론 이거는 한 시점에서 딱딱딱딱 끊기가 어렵긴 한데 전반적으로 계속 이런 흐름으로 천천히 흘러온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처음에 당연히 자연철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현상이나 혹은 우리 인간이나 어떤 마음,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쪽으로 쭉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생기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천문학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와요. 그 전까지 계속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어느 날 봤더니 천문학이 엄청 중요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하늘을 보는 게 왜? 저 당시에 굳이 얘기하자면 대부분의 다 학문들이 그렇지만 저 당시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혹은 저 당시에 가장 권력이나 부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론과 같이 궤를 함께 합니다. 천문학이 왜 필요했느냐? 저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수렵, 채취 그리고 그 외에 농사 대량의 농사는 아니었지만 일부는 정착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혹은 유랑 지금 저희가 몽골이나 이런 유목민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유목민이 가장 중요한 건 날씨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애들 먹여야 되는데 여기 갑자기 가뭄이 오면 다 죽잖아. 내 양은 어떡할 거야? 내 말은 내 소는 그러다 보니까 주기 그러니까 날씨의 주기나 혹은 기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근데 사실은 이거를 우리처럼 일기예보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달무리가 졌네. 오우 이런 혹은 개미가 불을 맞고 있네 이런 것들로 찾아내는 거죠. 근데 옛날에 예를 들어서 학문이 정착이 되지 않고 예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지식을 전달할 방법이 없었을 때 왜 그러냐면 그땐 종이도 없고 펜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그러면은 이 지식을 가장 전달하기 전, 그러니까 전달받기 전에 이 지식을 계속 오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대부분 다 나이가 아직 그 무리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리더가 노인분이었어요. 그리고 최고령자일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10번 동안 그러니까 사계절을 겪은 사람과 100번 동안 사계절을 겪은 사람의 경험의 차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분이 지도자. 그래서 하늘을 보더니 내일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한테 마법인 거지. 왜 그러냐면 그 양반 말대로 하면 물고기가 되게 잘 잡혀. 근데 그 다음 날은 오늘은 강이 아니다. 오늘은 산으로 가야 되겠다. 오늘은 산딸기를 채취한 날이다. 근데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근데 이 사람은 뭘로 아는 건가요? 자기가 오랫동안 경험했고 그리고 밤하늘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일정 특정 현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부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성문화시켜서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므로 그러다 보니까 천문학이 쭉 발전을 합니다. 그 이후에 종이가 등장하고 혹은 옥판인쇄나 이런 것들이 등장한 뒤에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대부분 다 저때 당시에 천문학,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나 이런 사람들이 막 출간한 책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잘 팔렸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다가 되게 잘 나가던 저 학문이 쓱 바뀝니다. 건축이랑 수학으로. 이유가 있겠죠. 갑자기 왜 집을 지고 수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잘 생각해보면 아까도 얘기한 거지만 그 시대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합니다. 천문학을 주로 봤을 때는 역시 수렵 채취 생활을 하는 시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부터 건축이랑 수학으로 넘어갔다는 건 뭔가 달라졌다는 얘기겠죠. 그건 여러분이 아마 배우셨겠지만 농경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결국에 인류가.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뭘 돌아다녀. 여기 땅이 있잖아. 난 여기에다 농작물을 지으면 되는 걸?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요? 첫 번째로 돌아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건축이 발달을 합니다. 수학은 왜? 당연하지만 측량이 필요해지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땅이거든? 아니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땅이거든? 이거 가지고 엄청 싸우게 될 테니까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수확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아집니다. 많아지면 뭐냐면 걔를 계량화해서 물물 교환을 하든 비축을 하든 나누든 분배를 하든 이런 부분에 숫자가 개입을 많이 하게 되죠.
건축이란 수학이 고대 국가 중에서 제일 발달한 나라는 이집트입니다. 왜 그런가? 이집트 나일강이 계속 범람을 하거든요. 그럼 뭐냐면 밭이고 논이고 뭐고 다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면적을 계산을 해서 이거를 원래대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맨날 칼부림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빠르게 면적을 계산하고 경계를 세우고 기하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과 수학이 한참 동안 발전하다가 당연히 또 바톤을 넘겨주죠. 뭐 여기서부터는 조금 감이 오실 텐데 농경사회가 끝나갈 때쯤 저희가 두 번째 웨이브라고 보통 하는데 산업사회, 산업의 시대가 열리죠. 보통 그 산업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학문은 기계공학입니다. 기계공학의 꽃은 자동차인데요. 자동차에는 내연기관 혹은 뭐 그냥 물리, 화학 모든 부분의 공학이 다 총하죠.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보듯이 뭔가 그냥 잘 열심히 잘 굴러가는 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안에는 되게 많은 공학의 정수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게 이 시대의 변화는 결국엔 그 시대를 주름잡게 하는 국가 혹은 지역의 변화도 나타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4대강 이 문명의 발상지였던 건 건축이랑 수학도 발전을 했지만 농사를 짓기가 너무 편했으므로 사람들이 거기 모였고 문화도 융성했고 그리고 소위 경제적으로도 크게 발전을 하게 되죠. 당연한 얘기지만 기계공학이 발전한 국가가 그 다음에 큰 판을 주도하게 되죠. 뭐 우리가 지금 알듯이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사회가 증기기관을 통해서 기계공학을 가장 먼저 선점을 하는 거죠. 그 뒤로 당연히 식민지 시대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뭐 총이나 그러니까 칼로 싸우는 사람한테 총을 들이대는 시대였고 아니면 이쪽에서 말 타고 돌격하는데 저쪽에서는 탱크나 장갑차가 나오는 시대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기계공학적으로 당연히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도 꽤 오래 갔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100년 남짓이에요. 이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죠, 실제로. 그러다가 기계공학보다도 더 중요한 게 등장하는 게 컴퓨터랑 정보통신인데 이 시대를 보통 정보화 시대 혹은 정보화 물결이라고 얘기하고 이 시기는 정확하게 따지기는 어렵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전후로 보시면 돼요. 최초의 컴퓨터가 등장하죠, 그때. 원래 컴퓨터 목적은 탄도미사일을 계산한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복잡한 수식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단순한 기계였지만 이거 자체가 흥미로운 걸 발전시켜요. 근데 그게 다음 주에 뭐 이 내용할 주제랑 비슷한데 이 새로운 신호 체계를 만들어낸다는 점이 이전과는 달라요. 사실 자연과학이나 천문학이나 건축이나 수학이나 기계공학까지는 우리가 쓰는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숫자, 뭐 문자, 뭐 음성이나 뭐 이미지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아마 뭐 당연히 뭐 경험적으로 알겠지만 컴퓨터는 우리말을 쓰지 않잖아요. 컴퓨터끼리는 정확하게는 컴퓨터가 우리말을 해주긴 하죠. 근데 컴퓨터 내부에서도 우리가 언어를 구사하지 않죠. 우리의 언어, 인간의 언어. 이 친구는 어떤 언어를 구사하냐면 맨날 나오는데 이진수라고 얘기한 0, 1밖에 쓰질 않아요. 근데 저희가 하는 말을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전과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의 흐름이 있고 저희가 지금 위치한 곳이 이쪽이에요. 거의 정보통신이랑 컴퓨터의 끝단에 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음 세대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이게 어떤 시대냐라고 했을 때는 뭐 지금은 뭐 무선통신의 시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I의 시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부분은 근데 사실 이거는 항상 그렇지만 현대에 사는 우리는 이걸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저희 다음 세대 혹은 이 시대가 끝나거나 혹은 뭐 성숙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 시대의 이름이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뭐 4차 산업이다, 뭐 4차 혁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1차, 2차, 3차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4차 시대에 넘어와 있긴 해요. 웨이브상 네 번째 웨이브인데 크게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화혁명 그리고 뭔가 다른 어떤 혁명상에 있는데 우리가 그 물결에 계속 휩쓸려 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뭐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걔를 무선 혹은 이동통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뭔가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시대겠죠. 근데 그거를 이름을 누군가 지어줄 거예요. 좀 기다려 보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학은 이런 식으로 발전했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학을 그러니까 조금 자세히 하나만 찝어서 보자면 수학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 재산을 소유하려다 보니 숫자가 필요하고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는 너희 집에서는 둘이 나와서 이랬고 우리 집에서는 한 명이 나와 있었으니까 너는 두 배를 갖고 나는 한 배를 가져야 되겠구나. 근데 그건 너무 그러니까 과격하니까 너는 1.5배만 가져가렴이라고 얘기하더니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사칙연산 플러스 그러니까 분수라는 개념. 왜 그러냐면 소실이 10개인데 셋이서 나눠야 한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분수가 등장하게 되고 토지 측량 때문에 기하학이 등장하고 대화와 논쟁을 하다 보니까 논리 그 다음에 상업이 계속 발달하면서 마이너스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0이 등장하면서 자릿수가 이동을 하죠. 예전에는 1에서부터 10까지 세면 어버버버버 해서 그 다음은 많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데 0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산업화 시대에 기계공학으로 넘어오면서 미적분이나 위상수학 그리고 통계학 지금은 오히려 통계학이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됐죠. 수학 중에서도. 여러분 사실 미적분학을 이걸 배추나눌 때 쓸 수도 없고 어차피 이거 사실은 그래픽스를 하지 않는 이상 저거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 드무니까. 근데 통계학은 저희 맨날 거의 보게 되죠. 조금 있으면 선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맨날 저거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어떻게 되느니 표본수가 어떻게 되니 여러분 기억이 안 나겠지만 저희 그 고등학교 때 배우긴 배웁니다. 스쳐 지나갔듯이 없어지지만 수학이 이런 식으로 다 어떤 발전이 생기면 다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대부분 다 원인이 다 등장하듯이요. 그러면은 나머지 다른 예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분화가 됐느냐라고 하면 예술은 약간 되게 얼토당토하게 굉장히 그러니까 되게 단조로워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사실은 예술이랑 아까 전에 과학이랑 구분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고대의 예술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예술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었죠. 예전에 뭐였냐면 규칙을 바탕으로 둬서 그러니까 균형, 굉장히 완벽한 어떤 틀 아니 비율 이걸로 제작을 하는 그러니까 사물을 제작하는 능력을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예술이라기보다는 창조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1500년, 2000년 가까이 지나오다가 중세로 넘어가죠.